덕에 모두가 힘든 요즘이지만 그래도 성큼성큼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는 요령부터 자라나는 꽃묘들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 식물 가꾸는 법까지 싱그러운 봄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큰 피해를 냈던 산불. 1년 후인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올해 산불 방지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호루라기를 만들기 시작한 홍의재 씨. 15년 넘게 만든 작품 수가 어느덧 3천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든 호루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호루라기로 합주도 하는 호루라기 할아버지 홍의재 씨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3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요즘 공연, 영화, 전시와 같은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라인 전시 공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문화라는 콘텐츠로 응원하기 위해서 개설이 됐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요, 각종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외출하기 정말 꺼려지는 요즘인데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집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거리두기, 집콕 문화생활을 저희 생방송 강원 365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화요일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처음 방문해주신 박진형 리포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형입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수 씨가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는 너무 것 활짝 같습니다. 웃었나요? 그러니까 입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처음 뵙는 우리 박진영 리포터께서 싱그러운 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첫 소식, 봄과 관련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며칠 있으면 식목일도 다가오고 있고요. 봄꽃도 하나하나 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출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상큼하고 아주 따뜻한 봄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좀 놀랐습니다.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줘.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그래도 꽃은 피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창문만 열어도 느낄 수 있는 봄. 봄은 볼 게 많아서 봄이 아닐까요? 어김없이 시작된 나무와 꽃의 계절. 그 싱그러운 봄 향기를 찾아서 함께 가보시죠. 꽃이랑 잘 어울려요. 예, 멋지십니다. 스튜디오가 좀 환해진 느낌입니다. 예. 네네. 요즘 나무 심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벌써 입구부터 나무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식목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먼저 나무 시장에 왔는데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도, 나무를 사러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나무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얼마만큼 이게 있는 건가요? 저희 나무 시장 판매장은 14,000평 규모의 250여 종의 이제 나무들이 한 45,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45,000. 지금이 바로 나무를 심기에는 딱 좋은 성수기인데요. 산림조합원들이 정성으로 키운 나무 묘목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야생화, 분재, 비료, 잔디 같은 품목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주 핫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슈퍼 왕대추 나무라고 합니다. 아니, 이 나무 왕대추는 어떤 나무인가요? 왕대추 나무는 보통 일반 대추나무보다 열매가 좀 더 굵고 더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한 대추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나무는 뭘까요? 바로 오엽송이라고 하는 섬잣나무인데요. 한 그루에 무려 45만 원이래요. 우선 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의 어떤 기능도 하고 연간 한 126조 원 정도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인당 한 249만 원 정도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로운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나무이고 숲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무, 저도 한 그루 심어봐야겠죠? 처음이라 나무 심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심어봤는데요. 구덩이가 너무 얇거나 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흙을 덮고 단단히 밟아주면 나무 심기 끝! 나무 심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심은 거죠, 지금? 네네. 해주세요.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 물턱을 만들어 주셔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물턱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물턱을 만들어 주시고 비가 안 오면은 이틀에서 3일에 저녁 때 오후에 물을 한 2바가지 정도씩 줘갖고 이 가뭄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무야 나무야, 앞으로 이 나무들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시장에서 만난 또 하나의 즐거움, 숲속 동물농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닭, 토끼, 염소, 칠면조까지. 얘들아 반가워. 모처럼 야외에 나오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 나무와 흙을 만지며 자연과 닮아가는데요. 화창한 봄 햇살 아래에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 구경을 했으니까 이번엔 꽃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쪽 지방엔 이미 꽃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춘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춘천에도 꽃이 활짝 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활짝 핀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춘천시 꽃묘장입니다. 흰색과 보라색이 조화로운 비올라 펜지, 출하를 앞두고 이미 활짝 피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젊어지고 꽃처럼 예뻐지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조금 다리도 아프시고 약간 엉덩이 쪽도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강하신가 보다. 네. 어머니 건강하신가 보다. 네. 4월에 춘천 도심을 수놓으며 거리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할 꽃들, 히덴스, 페추니아, 크리산세머. 이름은 처음 들어보지만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많은 꽃들 정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꽃이 18가지가 있는데 따뜻한 걸 좋아하는 꽃도 있고 차가운 것들 좋아하는 꽃도 있고 해서 온도 조절이나 그리고 물 관리 그리고 일찍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더욱더 날이 따뜻해서 일찍 피는 꽃들 그거를 순지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때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사계절 꽃을 피우기 위해 물도 딱 맞게 온도도 딱 맞게 작업이 쉴 새가 없는데요. 이 생물이다 보니까 신경을 계속 써갖고 물도 주고 햇빛도 쪼개주면 이렇게 차광망이 3중으로 이렇게 돼가 있어갖고 온도 같은 거 습도 같은 거 조절도 해줘야 되고 예, 꽃을 항상 그래요. 뭐. 정말 이렇게 큰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쁜 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노래를 이렇게 자주 불러주는 꽃이 잘 자라요. 그래요? 맞습니다. 꽃을 노래 좀 많이 평소에 부르고 하세요. 한번 불러볼게요. 네. 멋지신데요?
아십니다. 네. 몰랐어요. 꽃향기에 취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수선화를 불러봤습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피어있는 꽃들. 꽃 이름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마도 꽃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활짝 피어나 새 봄의 향기를 전해주는 꽃들. 이 그윽한 꽃향기를 여러분께 선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번에는 봄을 우리 집 안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로 가득한 꽃집입니다. 예쁜 화분엔 싱그러운 식물과 화사한 꽃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런 화분 하나 집에 두면 분위기가 확 살겠죠? 실내에서도 봄을 느끼고 싶은데 혹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봄꽃이고 그 봄꽃을 집 안에서 즐기실 수 있게 홈 가드닝 하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프리지어 꽃과 마사토, 분갈이용 흙과 배수망, 장식용 돌, 인조이끼 등을 활용해 봄 기운 가득 나는 화분을 만들어 봅니다. 프리지어 꽃은 항상 꽃다발로만 봐왔는데 이렇게 화분으로 심어 놓으면 오래도록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나만의 실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새 물기가 닿으면은 꽃이 조금 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흙 쪽으로만 네,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프리지아는 보통은 봄 내내 꽃대를 올리면서 지금 봉오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다 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활랑은 조금 다르게 오랜 시간 꽃을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화분 하나 꾸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정말 너무 간단하고 제 방에 딱 갖다 놓으면 이 화사한 분위기 그대로를 아주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 송이 선물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선물이지만 요즘 봄철에 많이 나오시는 이런 프리지아로 다발을 만들어서 선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프리지어 꽃을 꽂아 화병 만들기에 도전! 꽃병의 길이와 위치에 따라 줄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적절한 길이와 크기로 잘라 꽃, 줄기, 잎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데요. 프리지어 꽃만 있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또 새로운 멋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자친구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는데 이 꽃을 선물한다면 다시 우리 사이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봄에 꼭 꽃 선물하세요. 4월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꽃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춘천 꽃매장에서 생산한 꽃들을 보시고 4월에는 정말 행복감이 가득한 그런 한 달이었으면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모든 국민들이 내 나무 한 그루 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이 계절, 나무를 심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바야흐로 나무와 꽃의 계절입니다. 싱그러운 새 봄의 향기, 모두의 소망처럼 이제 코로나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가고 4월에는 우리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꽃을 심어주오. 요즘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화면으로나마 꽃들과 나무들 만나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부터 날이 따뜻해지고 봄 피크닉도 가실 텐데요. 네네. 아직까지 아무래도 좀 날씨도 그렇고 네네. 외출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조금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땐 저처럼 꽃도 심으시고 나무도 한번 갖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도 참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재밌게 네. 잘 봤습니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의 소중함은 뭐 다 알고 있지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무를 안 심어 보신 분들 저처럼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요 말 나온 김에 나무 한 그루 좀 심어봐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나무를 사실 이번에 처음 심어봤는데요. 예. 앞으로는 저도 꼭 나무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네, 모두의 바람처럼 나무도 좀 제대로 심어보고 예쁜 꽃도 보는 그 평온한
봄날이 빨리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씨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릉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4일이었죠.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그게 딱 1년이 되어 가네요. 맞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조심스럽게 현장 나가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속초를 둘러싼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는 듯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과 속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불길은 푸른 숲을 앗아가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산불 그 후 1년,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고성 속초 산불의 발화 지점 인근입니다. 전선 지중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 산불의 원인이 바로 이 노후화된 전선이었죠. 2019년 4월 4일 저녁,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숲과 민가를 빠르게 태워갔습니다. 정겨운 시골 마을의 일상도 손두리째 빼앗겨 버렸죠. 1년이 지난 지금 원암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발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좁은 마을 길로 트럭이 오가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타버린 나무를 벌목하는 중입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 멀어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내 집이 없다는 게 그거 얘는 뭐 정부나 이 군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혼자 사는 거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한편에는 임시거처가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혹시 건진 거나 이런 건? 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다 보니까 집에 불난 거는 신경을 못 썼어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불이 났으니까 흙을 갖다 꼈는 도중에 그 포크레인 뒤에 불이 붙은 걸 모르고 그래서 지쳐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여기 옛날 오래된 사진이 하나 보이던데 그거는 뭐예요? 예, 그거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족 저기 없어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사진관에 맡겼는데 마침 그날 갖다 맡기고 난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이 전부 구호물.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이중고를 좀 겪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뭐 고성은 청정지역이잖아요. 아직 한 명도 발생이 안 됐는데 단지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성금 모금 운동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셔가지고 50만 원 정도. 어떤 의미로 그러면 그 기부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 산불 피해 봤을 때 돈 많이 받았잖아요.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그 차원에서. 이곳은 머루를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수들도 모두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저쪽 줄 저게 보면 나무가 까맣게 됐죠. 이렇게 까맣게 된 건 다 타서 저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고 가지가 약간 이제 작년에 나왔고 요것도 다 한 거죠. 죽었는데 이제 순이 살아나오니까 살아날까 하고 기다려 했는데 결실을 못 봤죠. 근데 금년에는 또 어떨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도 한번 다치면은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역시 한번 그 화마를 당했으니까 외형상으로는 생명체가 살아 있는데 그 생명체가 기능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애지중지 키워왔던 머루나무가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속초 장천마을은 지난 산불로 마을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코 계셨던 데가 지금 어디? 여기 코튼박스 난데 여기 여기 이제 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 아래는 우사 또 코튼박스 크게 조립해서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살던 데지 뭐. 아, 저 경운기 옆에 있던 저쪽이 우사였던 거예요? 예, 거기 우사고 이쪽에는 코튼박스가 하나 또 크게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50년을 살았어요. 저 집에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불탄 집이. 그래서 생각만 해. 아유 내가 그래 생각을 안 하려 그래. 내 몸도 아프고 이제는 그저 이대로 그냥 살단 말지 이러는데 아직 집은 우리는 안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임시 아들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산불이 좀 안 나야 될 텐데요. 아유 안 나나 마나 그런 일은 다시도 없어야지요. 예, 우리가 오니까 저 집이 다 불때이고 아유 내가 싫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뭐하고 아유 생각만 해도 지겨워. 50년 동안 알뜰살뜰하게 일구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농사는 포기한 채 집 앞에 작은 텃밭만 일구며 생활하고 계신데요. 농사를 준비하며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산불이 주민들의 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올 봄은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산불 방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동부지방 산림청을 찾았는데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에 바쁜 모습입니다. 저희 동부지방 산림청 산불 재난 상황실인데요. 그 산불 봄철 이제 산불이 대형화가 되거나 할 때 대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가 발생되면 산사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저희 관내 지역에 설치된 CCTV라든가 그리고 저희 산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관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희 헬기가 출동을 하는데 그 헬기에서도 이제 영상이 직접 촬영이 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대책 기간이 보통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전후해서 발생이 되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그게 정해지면 산림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전 직원이 뭐 불법 소각이라든가 뭐 생활 쓰레기 소각 그런 그 산불 발생 위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는 어떤 장비들이 투입될까요? 지난해 대형 산불을 겪은 뒤 산불 감시와 대응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산림 드론을 이용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지휘차를 통해 빠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불 지휘차는 석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드론 영상을 바로 전송받는데요. 산불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불 진화에 나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작년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간에는 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간에는 헬기가 뜨기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시골 지역 뭐 산림 연접지 이런 지역에 생활 쓰레기라든가 농산 부산물 뭐 그런 것들 불법 소각 행위들을 드론을 통해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뭐 화세라든가 그 불 진행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음날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산림 드론 집중 감시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단속도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또 단속이 된다면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산림 연접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물론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산림 연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라든가 농산 부산물 소각 이런 소각 행위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산불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검은 잿더미가 남아있는데요.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산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쯤 복구가 될지 참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잿더미가 된 산을 이 숲을 완전하게 되돌리는데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숲을 복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상처받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복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시주택에서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복구 작업에 좀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고요. 여기 더불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소비,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게 처음엔 좀 생소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이게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방역하는 모습들도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고요. 장보러 나가는 대신 1일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것도 이젠 정말 당연시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바뀐 일상 속에 우리가 빨리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장보기맨 계시고요. 또 방역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꽃피는 봄, 따뜻한 봄날을 만끽해야 할 요즘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함께 외출을 자제하거나 공공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승강장입니다. 대기하는 택시는 많지만 이용하는 승객들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60% 이상 주는 것 같아요. 60%. 뭐 10시간 겨우 해봐야 뭐 한 4, 5만 원, 3, 4만 원. 이건 뭐 영 지금 타당성이 맞지 않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 손소독제 구비는 물론 꼼꼼하게 차량 방역도 하고 있는데요. 협조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손님들이 술 한잔 드신 분들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타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차 거부까지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일상. 남다른 다짐이 필요한 하루하루입니다. 사실 단기간에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거를 제대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전통시장 역시 한산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오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반도 더 줄었죠.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신 장봐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꺼려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배송 서비스 콜센터입니다. 전화 한 통에 신선한 시장 상품을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는데요. 사장님 가보시면 돼요. 예.
물품 종류가 무엇이든 직접 상가로 찾아가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배송 주문한 거 가지러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방 챙겨드릴게요. 예. 힘들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해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일부러 재래시장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갔다 오겠습니다. 상인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안 오죠. 거의 안 나올라 그랬다가 나왔다라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다 배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저희도 먼 거리 이런 데까지도 배송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내 중심가보다 외출이 번거로운 외곽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배달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손님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집에 가거나 가정집이나 이런 데 배달을 가면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커피도 먹고 가라 그러고 음료수도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초인종 누르고 그러면 문 앞에 놓고 가세요 하시는 분들이 대번이셔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통장님들께서 전체 자원봉사자로다가 매주 3월 말일까지 지금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통장님이 이 통장 구역으로 가시고 방역하는 거로다가 오늘 그렇게 하고 소독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방역 활동 화이팅! 화이팅! 사람들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상가 앞 도로와 놀이터 등을 중점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보통 한 번 하면은 어느 정도 걸려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차 피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시간이 조금 더 소모가 돼요.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방역하는 봉사자들. 지켜보는 주민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도 병원에도 자주 다니는데 그래서 약도 2달치를 한꺼번에 다 왔어요. 가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항상 걸어 다니고 그래요. 그럼 세계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많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위에서부터 잘 해주셔가지고 딴 데부터 빨리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 우리는 어느새 그 일상에 적응하고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통장협의회는 열심히 방역 소동을 할 계획이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매일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 바로 자가격리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팀입니다. 갑작스럽게 영문도 모르고 통보를 받고 집에 격리를 하게 되는 상태이고요. 똑같은 주민이고 옆에 사시는 분들도 자가격리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의 똑같은 시민으로 똑같은 주민으로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위안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일정 기간 격리된 채 지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생수와 먹을거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비접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접촉이다 보니까는 주소지에 일단 그 필요한 물품을 갖다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전화로 그 비접촉 자가격리자 대상자분이랑 통화를 한 후에 수령 여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겨낼 수 있다는 응원의 말 한마디 아닐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이제 접촉하신 자가격리자분들 응원을 하면서 이 전염병이 얼른 퇴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사회가 예전처럼 밝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간다면은 좀 뿌듯한 감을 가질 수 있겠죠.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충주 시민 모두와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예전과 다른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굳건한 의지로 다 함께 이겨내자고요. 모두 힘내세요. 네, 이번에는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한 가지 낼게요. 진영 씨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게 어떤 물건인지 맞춰보시면 되는데 단어들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유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찰관, 그리고 운동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신용품이 있어요. 뭘까요? 호신용품? 호루라기? 그래요. 여기 스마트 하시네요. 이용섭 씨는요? 호루라기 맞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경찰에다가 이제 그 네. 아까 호신용 아니고 뭐 권총, 뭐 곤봉 아유,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호루라기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이렇게 다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루라기. 맞습니다. 맞죠?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의 별명이요. 호루라기 선생님, 호루라기 할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아, 예. 과연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오늘 아주 특이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바로 정답은 호루라기였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어릴 때 불어보고 오랜만에 불어보는 것 같은데 이 호루라기가요, 모양만 특이한 게 아니라 사연도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호루라기의 주인공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15년 동안 수천 개의 나무 호루라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해왔다는 홍의재 할아버지. 그의 특별한 호루라기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주인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호루라기 선생님을 찾고 있거든요. 예, 혹시 바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럼 제가 호루라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많이 보여드려야지요. 어디 있을까요? 예, 어디 있는 제가 거예요? 만드는 네. 작업장에도 많이 있고 또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 예. 호루라기 할아버지가 그동안 만든 호루라기 작품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호루라기로 변신,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개성을 자랑하는데요. 쓰인 재료도 대나무, 잡목, 대추나무 등 다양합니다. 이게 나무 종류별로 재질별로 소리가 다 다른 거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예. 왜 그런가 하니 나무 재질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거니와 굵기에 따라서 또 속에 뚫린 길이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같은 나무 안에서도 예. 뚫은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도 또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개 만드는 100개 소리가 다 틀려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만드실 때마다 예. 새로운 악기가. 예. 또 이쪽으로 부르면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이 나거든요. 되네요. 저도 해볼래요. 저도. 네. 네. 해보세요. 요렇게 그냥 조그맣게 생긴 나무 그래. 같은데 이게 입에다 이렇게 그냥 대고요? 불어보세요. 와.
귀가 쨍한 소리가 나고 이 조그마한 것도 진짜 소리가 다 다르네요, 정말.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예. 그럼 이런 호루라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게 가만히 있자 한 4, 5년 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여태까지 아마 3천여 개가 착실히 넘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호루라기를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제가 만든 이 작품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 되니까 제가 만든 3,000개가 모두 3,000명의 입에 돌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의 재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호루라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들을 직접 키우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보러 가야겠습니다. 호루라기의 주재료 중 하나인 대추나무는 홍의자 어르신이 직접 기르고 있다는데요. 집 근처에는 이렇게 호루라기를 만들 재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적당한 굵기의 나뭇가지를 잘라 악기를 만들기 위해 손질합니다. 아니 근데 다른 나무로도 많이 호루라기를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지요. 근데 재질이 약한 나무로 호루라기를 만들다 보면은 음이 맑지 않고 이게 호루라기가 쉽게 깨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대추나무나 박달나무나 또는 대나무 같은 아주 단단한 나무들을 저는 선호합니다. 대추나무, 박달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 외에 대나무도 그가 즐겨 쓰는 재료인데요. 직접 다른 지역에 가서 대나무를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도 잘 나오면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2, 3개월 바짝 말라야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호루라기 만들기 작업 구경해 볼까요? 먼저 나무를 10cm 길이로 자른 뒤 속을 깎아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리드를 깎아서 넣고 풀칠을 해주는데요.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테스트해본 후 낙관 작업까지 마치면 호루라기 완성! 과연 이 호루라기 어디에 주로 쓰일까요? 산에 갔을 때 길을 잃었을 때는 호신용으로 삑삑 불면은 우리 저 동료가 저기 있구나 할 테고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때. 예. 또 어린아이들 뭐 골목길 갈 때 부녀자들 골목길에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휙휙 불어대면 주의 집중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치안이 도망갈 테니까 그건 호신용이고요. 굵기와 길이, 재료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 정말 신기하죠? 한마디로 길이에 따라 소리가 틀리잖아요. 길이가. 저도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그래요. 손 다치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정말요? 예.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이제 리드를 낄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만들어서 한번 끼워보세요. 직접 수제 호루라기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윤지연 리포터. 옆에서 볼 때와 다르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잉. 제가 지금 이렇게 깎고 있는 게요, 리드라는 건데 이게 소리를 굉장히 맑고 청아하게 내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만드시는 거 봤을 때는 막 팍팍팍 하시던데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힘들죠? 붙여서 리드를 몸체에 넣고 풀로 고정해주면 완성! 이게 이제 잘 붙은 것 같거든요. 이게 잘 불어지는지 한번 불어볼게요. 여러분 들으셨죠? 소리가 이렇게 청아하게 나요. 직접 만들어진 호루라기를 보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만들어 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로운데요. 진짜 아무나 못 만드는 수제 호루라기. 이거 제가 직접 호신용으로 달고 다녀야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호루라기를 직접 만드셔서 주변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나눠주고 계신데 이런 걸 나눠주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예, 내가 만든 작품이 남한테 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쓰느냐, 거기에 내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을 옆에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사모님 마음은 다를 수도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옛날에는요 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먼지도 나고 좀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뭔가 그 서랍에 물품을 정리해 놔야 되는데 아니 다 그 쟁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 싫었어요. 먼지도 나고. 근데 그 시간 이렇게 뭐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보긴 좋아요. 이렇게 예전에도 쭉 이걸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을 즐겁게, 부녀자들을 아름답게 해줘야죠, 뭐. 15년 전 우연히 호루라기 제조법을 배우며 시작된 호루라기와 홍의자 할아버지의 인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앞으로 또 그의 손에서 탄생할 멋진 호루라기 작품들 기대해봅니다. 호루라기 할아버지 홍희재 씨는요, 이 호루라기 하나로 인생 2막을 멋지게 꾸려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호루라기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이 호루라기와 함께 멋진 인생 꾸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루라기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네, 말이 15년이지 이게 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맞아요. 이 시간 동안 호루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다는 우리 어르신 이야기 재밌게 들었는데요. 호루라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게다가 그 호루라기의 수가 무려 3,000개나 된다고 해요.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이 네. 호루라기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그걸 음계로 맞춰서 연주 녹음 CD로도 제작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호루라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또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루라기 제작에 아주 그냥 정말 열과 성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내는 호루라기 많이 만드시면서 인생 2막을 멋지고 행복하게 꾸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는요 처음 방문해주신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봄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 여러분, 네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가서 꽃과 나무를 심어보고 보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 집안에서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올 봄에는 따뜻하고 아주 화창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도 오늘 스튜디오가 이렇게 따뜻한 화사하네요. 봄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예. 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길 바라면서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릴게요. 잦은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사용으로 현대인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의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에 나섰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부터 철저한 방역 작업까지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원주 지역의 모습들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 속에 많은 것을 바꿔놓은 요즘 대학에서는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만나는 교수님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열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우리 지역 교수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봄 소식 전해드렸듯이 날씨 역시나 정말 따뜻한 날씨 하루 종일 보였는데요. 네. 앞으로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 중에서 명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이 봄철 제철 음식 뭐가 있습니까? 봄하면 일단은 식욕을 돋워주는 봄나물, 이나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봄이 깊어지다 보면은 소라. 피족의 단맛이 더해진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요게 뭐요? 지금 제철 음식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이 멍게도 대표적인 봄철 음식 중 한 가지입니다. 멍게, 신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멍게 더해서 하나 더 네. 주꾸미가 또 별미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주꾸미 하면 이렇게 볶음 요리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죠. 볶음 요리뿐만이 아니고요. 숙회나 구이로도 아주 좋은 식감을 보이는 게 이 주꾸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봄철 이 제철 맞은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코로나19로 좀 이렇게 받으셨던 스트레스들 화끈하게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